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미중 얘기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예. 참 진짜 근데 네. 지난주 금요일 정도까지만 해도 각 언론사나 뭐 세계 외신들이나 스몰딜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네. 판을 깔아줄 것이다, 속된 말로 네. 얘기가 있을 것인데 예. 차관급 협상조차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 4라운드가 시작될 텐데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하면서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벌써 이제 화요일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장이 조금 이렇게 밀리고 뭐 했던 거는 이른바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나타났던 게 딱 그거였죠. 중국 협상단이 몬태나주하고 네브라스카주의 무슨 농장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 취소되고, 그리고 뭐 조기 귀국한다 하는 이 보도에 그만큼 시장이 좀 민감했는데 예. 뭐 이렇게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나오는 공개적인 성명은 그래도 우호적이에요. 뭐 건설적인 컨스트럭티브한 뭐 얘기를 했다. 뭐. 얘기를 예. 했다 이런 식이었고. 또 뒤에 나오는 얘기로는 그 뭐 중국이 안 가려고 해서 안 간 게 아니고 미국이 그걸 갖다가 안 했고 문우신 장관이 안 가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트럼프가 놀랐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뭐 어쨌거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모든 게 10월 1일 이후를 보자 싶네요. 그러니까 회담 끝나야 된다는 거죠, 장국석 회담? 아니요. 국경절 한번 지나고. 아, 예. 시진핑 주석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겠죠. 네. 국경절 지나고 나서 뭐 그래도 70주년 아닙니까? 예. 70주년이고 나름대로 좀 거대하게 준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요즘 우리 마음껏 이 맑은 공기 마시면서 청명한 가을을 갖다 즐길 수 있는 것도 이 70주년 건국절 때문 아닌가 싶어요. 공장 안 돌린대요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네, 진짜로. 그 공장을 안 돌리는 게 경기가 안 좋아서 내지는 뭐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인가 싶기도 하겠으나 조금 이렇게 큰 행사 앞두고 조용하죠. 예, 뭐 황제께서 그것을 뭐 스모그 마시면서 그 할 수는 없잖아요. 열병식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시장도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확인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번 주 들어서 여기저기서 제가 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얘기예요? 과연 나는 전면적인 합의를 원한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그렇죠. 뭐 부분적인 합의, 스몰 딜보다는 전면적인 빅딜을 원한다. 네. 컴플리트란 표현을 쓰면서 완전한 합의를 원한다. 갑자기 또 레토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는 생각이 더 끌고 들더라고요. 가려고. 네,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그게 우선 이 사안 자체가 너희들 우리 뭐 농산물 좀 얼마나 사줄래? 무슨 뭐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를 좀 줄이자 우리가 너희 상대로 그리고 금융시장 열어라 뭐 이런 차원도 차원이겠지만 거기다 뭐 지적재산권 같은 걸로 깊이 들어가면 그거 한데 이게 결국 이제 패권 다툼이라는 그렇죠. 큰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오히려 더 실질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자꾸 장이 위태위태하니까 22도 연준도 시장이 어지간하면 해달라는 건 어지간한 건 다 들어주는데 그렇죠. 조금 이렇게 22에 비해서 연준은 조금 이렇게 흔쾌한 모습을 안 보여줘서 그렇지. 네. 이런 와중에 만약에 그냥 덜컥 우리 타결됐어요라고 발표를 해버리고 나서 경기가 꺾였든 뭐가 되었든 간에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다면은 꺾인다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다음 답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 대선 치르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에 뭐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뭐가 됐거나 뭐 경제가 좀 나빠지거나 뭐 하면 이거 다 중국 탓이야라고 또 몰아붙일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참 그럴 때 보면 천재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수시로 들여다보시겠지만 오늘 좀 전에 올라와 있던 CNBC 기사를 갖다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4개의 차트가 있는데 이게 결국 글로벌 이코노미 슈퍼파워니까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슈퍼파워로서의 중국의 부상, 위상 뭐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거다 말이에요. 자, 무슨 그림들인가 했더만 GDP입니다. 와, 많이 올라왔네요. GDP인데요.
이게 지금 제일 위에 당연히 US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완전히 뭐 길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 그대로 US 달러래요. 무슨 뭐 1,100만 단위도 아니고 쭉 읽어와 보니까 20조 뭐 4,941억 달러예요. 예. 20조 달러 미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2018년 작년 기준으로. 예. 중국은 13조 6천억 달러 정도인 거예요. 이 기사 보니까 2010년부터 일본을 제꼈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세계 2위가 됐다는 얘기예요. G2 국가가 중국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순서가 쭉 나오죠.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태리 이런 순서로 쭉 뒤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나름대로 좀 선방하네요. 선방하고 있네요. 예. 호주나 스페인, 멕시코가 우리 뒤에 있네요. 예. 네, 이런 상황. 참 저런 거 보면 우리 시장 참 아깝죠. 그렇죠. 예? 저런 지표도 저런 거 보면은 지금 못 가는. 브라질, 이태리 이런 데보다도 못하니까 예. 러시아보다도 못하네요. 자, 예. 그다음 두 번째 차트는 또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마오쩌둥, 그다음에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예. 중국 지도자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덩소평 때부터 그 전에는 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쭉 올라오는 GDP가 이때부터 등소평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탄력적으로 가속도가 붙네요. 가속도가 붙고 있고 2008년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도 이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CNBC가 보도한 이 지금 두 개를 봤습니다만 네 예. 개의 차트를 바라보는 미국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어떨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 번째 제목은 Factory of the World입니다. 세계의 공장. 그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90년대 이후로 특히 2000년대 접어들어서부터 예. 이 파란색은 상품 교역에 있어서 수입쪽. 수입이고. 그리고 이거는 엑스포트. 수출 쪽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 빨간색 실선은 전 세계 GDP에 있어서 교역이 예. GDP 가운데 얼마를 차지하는가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 그래프의 의미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한 2006년 이 무렵까지는 수출이 굉장히 컸는데 중국에 있어서 교역 GDP에서 비중이 이렇게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도 어떻게 내수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래프의 속도입니다. 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인베스트 붐 해서 또 보니까 이 차트를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중국 안으로 들어오는 돈들이에요. 해마다 예. 이런 식이고 이쪽은 이제 중국 사람들의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는 돈이고 뭐 한눈에 보더라도 들어온 돈이 나가는 돈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는 예. 자, 만약에 저 추세를 갖다가 계속 내버려 둔다면은 미국도 상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과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제 덜 컸을 때 싹을 뭐 우리가 하는 얘기로 어떻게 네. 해놓는다고 막 그런 거죠. 옛날에 그 누구였나요? 레리 홈스였나? 그 헤비급 챔피언이 예. 세계 헤비급 챔피언의 스파링 파트너로 하다가 결국 세계 챔피언까지 갑니다. 뭐 그런 그것도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길게 간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쵸. 길게 가고 중국이 금방 이제 떨어질 예. 정도로 체력이 약하거나 뭐 펀더멘털 자체가 취약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인 거잖아요. 중국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확인이 안 되죠. 굉장히 좀 공산당이니까. 이렇게 예. 중국 친화적인 전문가들의 얘기의 기전은 주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방송이나 칼럼,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보지만 중국 친화적인 학자나 전문가들은 예. 중국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라. 대단한 저력이 있다. 이런 얘기고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다시 제패할 것이다. 다시 세계사의 주역으로 뭐 이런 예. 식으로 하고 또 그 극단의 반대쪽은 뭐죠? 중국 저거 결국 제대로 한번 성장통 한번 겪어야 되고 남들 다 했던 그 뭡니까? 급속도로 돈 떠올라서 예. 확 오다가 오는 그 쌓인 모든 그 어떤 무너질 때 부조리들 한번 무너진다. 엄청난 부패, 부동산 쪽 뭐 할 것 없이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중국발 위기설 뭐 계속 이렇게 흉흉하게 도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이쪽 얘기 들으면 그럴듯하고 이쪽 얘기 들으면 또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한 가지 중국이 또 너무 오판하지 않았으면 싶다는 거죠. 어떤 오판이요? 지난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3천억 때리고 13일 날 크리스마스 때문에 12월 15일까지 연기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도 뭐 관세 일부 또 면제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쟤들 자꾸 물러서네. 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예, 더 세게 나가버리고 뭐. 괜히 그 뭡니까 그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 황구시보의 편집장 후시진 트위터를 통해 갖고도 예. 그냥 좀 과격하게 좀 애껴도 될 만한 멘트까지 날리면서 미국을 예. 자극한다든지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위치가 칼끝을 잡다가 이게 슬 칼자루 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면은 오버할 수도 있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만 가끔씩 버럭버럭거리는 것 같고 즉흥적인 것 같고 충동적인 것 같지만 나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뭐랄까요 치밀한 면도 우리가 굉장히 계속 확인해 전략적이잖아요. 왔잖아요. 예. 그리고 뒤끝 있고 그렇죠. 꽤 오래. 그리고 했던 말은 꼭 또 지키고. 예. 뭐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 트럼프한테 도발을 했다가 아직까지 안갚음을 안 당한 사람은 그 이란의 삼성 장군하고 윌리엄 더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쵸. 예,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걸 왜 그래서 이 싸움은 오래 간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마다 결국 우리가 결국 마감 시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짜리 시황을 자주 접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사실 뭐 단기에 끝날 거라고는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자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독일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하고도 얘기했는데 독일 하면 사실 유로존의 수장 국가, 독일 그렇죠. 하면 뭐 전통적인 강국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 여기가 경기가 좀 흔들리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독일 하면 뭔가 이 제조 아우 엄청 세 보이잖아요. 메이드 인 저머니 하면 굉장히 단단하고 오래가고 믿을만 할 것 같아요. 자동차 굉장히 좋고. 근데 자동차는 또 다른 얘기들도 있어요. 장고장 많고 AS 좀 부실하고. 예. 지난번 그 BMW 아울리콘. 520 보세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걔들만 불타는 게 아니더만요. 아 그래요? 차 중에 달리다가 이렇게 불나는 차가 많아요. 그냥 보도가 안 될 뿐이지. 그런데 anyway 독일의 유로존의 맹주 독일, 제조업 강국 독일. 자 지표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어제 나왔는데 마켓에서 이제 발표하는 PMI죠. 예.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거 아닙니까? Purchase Managing Index. 자 나왔는데 우선 제조 PMI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흰색입니다. 지금 일단 추세가 이렇게 쉽죠. 여기서 가운데 이 50, 이 지표의 의미 50이면은 그래도 그나마 경기가 괜찮다. 확장 국면이다. 50 아래로 가면은 경기가 위축, 예. 뭐 쪼그라드는 국면이 되는데 이게 지금 50 아래에 내려온 지가 금년 들어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한 2, 3월부터 예. 이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확 꺾이네요, 우리. 확 꺾이고 있죠. 예. 41.4. 지난달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예. 지난달에 사실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한번 반등이 나오고 싶다가 훅 꺾인 거예요. 예. 시장 예상치보다도 한참 밑돌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미국도 독일도 할 것 없이 다들 제조업보다 그래도 서비스업은 조금 형편이 괜찮다. 나라고 했는데 얘도 지금 끌려옵니다. 같이 내려오네요. 흐름이 위에 파란색. 예. 아직은 뭐 52인데요. 53.5. 예. 시장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죠. 지난달에도 54.8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한 이 종합 PMI도 결국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예.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독일 닥스 보시죠. 자, 요즘 이렇게 증시 일간 차트를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은 어지간하면은 어디 겁니다라고 얘기 안 하면 헷갈립니다.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예. 단지 우리만 한눈에 보면 보이죠. 얘들보다도 우하향 각이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 12월 26일, 27일 이때부터 해서 다들 올라왔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그쵸. 이후부터. 예. 그렇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8월달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리고 뭐 했던 이 과정인데 돌아는 왔습니다만 얘도 지금 아직 뭐죠? 크리스마스 이후 추세선을 갖다가 다시 올라섰다는 없네요. 즉 그게. 지난 8월
1일 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3천억 달러 추가 관세 그 충격은 다 회복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했고 어제 이제 독일 증시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끝에 보이죠. 예. 유로도 어제 결국 약세로 갔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경기 따라 환율이 좀 그런데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는 1.1 아래로 내려왔는데 1유로당 1.1달러. 자, 그러면 이게 1.03, 1.04까지는 우리가 본 기억이 있는데 예. 진짜 이러다가 1대1까지도 가나? 물론 유로화가 출범되고 나서 초기에는 말이죠. 이렇게 0.8대, 0.9, 즉 80센트, 90센트대 달러보다 약한 시절도 예.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익숙하기로는 유로는 어쨌거나 환전하시다 보면 늘 유로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런 상황.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8월 접어들면서 예. 증시도 오르고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하던 이 흐름에서 10년물, 30년물 할 것 없이 좀 오르다가 이렇게 다시 어제 결국 국채 수익률이 예.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좀 먼저 또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는 느낌. 몰리는 듯.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하락세라거나 퀘스천 마크를 붙인 이유는 순전히 그냥 저 차트를 많이 보는 의존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돌고 나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 모습이 예. 꼭지 찍고 돌았다는 모습보다는 이쪽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 차원으로 자꾸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뭐 그런 식이고 단지 여기서 이제 독일이 아직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지금은 없어 보이는 네.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심지어 어제 드라기 총재가 유럽 의회에 불려나가지고 뭐 질문 가운데 헬리콥터머니 얘기가 나오니까 예. 나름 드라기 총재 작심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MMT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 아닙니까? 예. 현대 화폐 이론 통화 이론 그거 한번 우리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요지는 뭐죠? 그냥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경제 주체한테 필요한 대로 탁탁탁탁 꽂아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거의 뭐 헬리콥터머니나 다를 바가 그쵸. 없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싶은 사람 중에 이제 그쪽으로 요즘 들어서 얘기하는 양반이 옐런 의장하고 같이 부의장했던 스탠리 피셔. 이 양반은 대단한 겁니다. MIT 경제학 교수할 때 예. 버냉케하고 드라기 둘 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경제학 둘 다 지도교수 논문 지도교수예요. 박사.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네. 사람들을 다 이제 제자로 두고 피셔. 있는 거예요. 예. 피셔. 뭐 그레고리 맨큐도 뭐 다 피셔 제자고 이런 식인데 그 스탠리 피셔가 요즘 이제 자꾸 이 MMT 쪽을 갖다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이나 논문들을 갖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지는 이제는 결국 지난번 추석 연휴 첫날 있었던 지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22 통화정책 회의 때도 드라기는 계속해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이제 재정을 해라. 재정 정책이 감당해달라. 자, 그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독일이 지금 뭐 3분기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어떡하겠나. 경기란 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이라 가지고 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요? 자신감이 있는 건지. 근데 제가 봐서는 독일이 맞다고 봅니다. 애들 크다 보면 이렇게 감기도 앓고 뭐 홍역도 앓고 아프기도 하고, 뭐 좀 예.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머리도 하고. 깨지고 예. 하고 그렇게 해서 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채기 하나 없이 애를 갖다가 다 키워서 장가를 보내려 합니까? 그게 2008년 이후에 증시죠. 2008년 이후에 전부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 당국의 시장 대응이죠. 그렇죠. 요즘 저의 고민은 그겁니다. 지난주 주간 전망대 진행하다가 같이 패널 분들하고 토론하는 와중에 머리가 띵해졌는데 저는 계속 시장이 철없다. 너무 보챈다. 또 양적 완화해달라. 금리 내려달라. 50bp 해달라. 너무 이런 식으로 보챈다 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었더니 다른 패널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시장 버릇 나쁘게 된 게 시장이 아니고 오히려 정책 당국 아니냐? 이렇게 경기란 게 사이클이 있고 그러다 보면 뭐 기업이 실적이 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주가가 좀 과하게 오를 때면 좀 조정도 받고 이게 당연한 시장인데 시장의 속성인데 그걸 갖다가 못하게 빠지지 않게 나빠지는 모습을 안 보이게끔 좀 과하게 그냥 계속 그렇게 부양하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끌고 온 그쪽이 더 잘못된 거 아니냐?
상당히 보니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누가 더 나쁘지? 음, 제가 저렇게 철이 없고 버릇이 나쁜 거야 아니면 쟤를 갖다 저렇게 키운 게 쟤들 부모야?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미국이 이게 경제가 지금 뭐 저희가 배우기로는 순환 국면에서 네. 뭐 확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얘는 맨날 확장이거든요. 언제쯤 그러니까 이게 좀 여전히 꺾이는지 여전히 좋아요. 어제 나온 PMI도 미국은 나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나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연준이 잘했고 트럼프가 잘했냐? 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 세상을 그렇게 늘 뭐 중국 조져가면서 그렇게 왔나 싶기도 한데 참 어쨌거나 야, 이 부분은 좀 묘합니다. 요거 잠시 한번 복귀해 보시죠. 예. 좀 오래됐습니다만 지난 FMC에서 점도표만 보시죠. 예. 여기서 빨간색 별 표시로 이렇게 했던 분이 중간값입니다. 음. 자, 이미 내려왔어요. 1.75에서 2%. 여기가 지금 현 레벨 아니에요. 그쵸. 이번에 금리 내려서. 내렸으니까. 근데 2019년 말에 중간값은 여기예요. 금년에 이제 중간값만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 더 내리지 말자. 예. 내년에도 그냥 가자. 후내년에 가서 한번 올리자. 그리고 2022년에 가서 또 한 번 더 올리자. 원래 그랬죠. 지금 중간값은 이 모습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묘한 명제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를 매파적인 했는데도 금리 인하. 불구하고 매파적 금리 인하.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왜 7월 달에 파월 회장이 말했던 우리 이번에 25p 금리 내리는데 금융위 이후 첫 금리 인하였죠. 이거 미드 사이클 어저스먼트라는 표현. 그죠? 이게 그때 왜 다우가 300포인트나 빠졌죠? 이거는 금리 인하의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 아니라는 파월 말 때문에 다우가 300포인트나 빠졌다는 얘기였죠. 이 미드 사이클의 이 사이클 갖고 우리 국내 언론에서 그동안 계속 경기 확장 국면 사이클 내지는 애매하게 경기 사이클 중간에 금리 조정. 근데 저는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저 미드 사이클의 사이클이 애매하게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와중에 조정. 하도 시장이 흔들리고 내려달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점도표에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겁니다. 연준이나 ECB나 할 것 없이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 바로바로 우리는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기본 스탠스는 여전하고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 쪽으로 발을 갖다 이렇게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우리 시장이 그 이후에 훅 치고 나가는 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 야, 이 정도까지 재료가 나오는데도 못 가면은 이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좀 찜찜한 애매하다. 것은 저는 아직까지 미친 듯한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마지막 불꽃쇼가 있을 듯해서 그래서 그걸 앞두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누가 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아니면은 그런 마지막 미친 듯이 못 먹어도 고를 한번 외치고 싶은 어떤 모멘텀이 뭐로 한번 넣어줬으면 하고 기다리는 구간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일 시진핑 주석 폼 잡는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보시죠. 예, 요즘에 그 타짜 때문에 영화 때문에 그 김웅수 씨가 묻고 더블로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짧게 네. 한 1분 내외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9월이고요. 10월 네.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좀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애매해요 지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갈지 말지도 예. 모르겠고. 제가 뭐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 못 뵈니까 아, 그냥, 그래요? 예. 금시초문인데. 알겠습니다. 예, 저희 큰 놈 좀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래 이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죠. 뭐 저기 코스피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요선을 한번 끄어 보시죠. 다들 차트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HTS나 이런데 이 선이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도 한번 걸렸다가 그렇죠. 쿵 내려왔는데 그다음 걸리고 또 걸리고. 그다음 내려올 때는 또 걸리고 두 예. 번 걸렸다가 이제 깨지니까 또 올라올 때 또 걸렸고 그러니 러플리 한 2135라운드 또 2130이에요? 또 뭐 그 정도 예.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환율은 모르겠습니다. 또 뭐 1200원을 앞두고 당국이 조금 개입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미 94, 95원 레벨에서부터 이렇게 미리 약간 예. 예비 방어진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에서 뭐 한 95 사이 정도? 요 안에서 노는 상황이 아닐까. 일목균형표 띄우시면 그냥 구름대 안에서 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또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